검은 그을음과 오래된 가마솥. 이들의 집엔 가난의 덕계가 앉아 있습니다. 좀 나가서 찌개 끓이고 그게 좀 불편하고 추우니까 그래서 문 닫고 그래요. 방 안은 정체 모를 짐이 가득 차 있어 편히 누울 수조차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집. 이곳에 사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땅주인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생 벗어나지 못한 가난. 이들에겐 조그마한 땅도 허락지 않습니다. 걔 밭을 만들어 놓으면 또 내놓으라 그래서 또 팔리고 그래. 오랜 가뭄 때문에 작황도 좋지 않은데요. 끊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노부부.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봅니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이곳. 낡은 집 대신 새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 집이 있습니다. 개들이 먼저 제작진을 반기네요.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이곳은 아래채고요. 좀 더 위에 자리한 안채에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때맞춰 아내가 아침상을 준비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릇에 담는 밥 양이 꽤 많은데 그에 비해 반찬은 나물 서너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 사이 밥상을 차리던 아내. 방 안팎을 오가느라 꽤 분주해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아직도 재래식 부엌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허리가 굽은 그녀가 방과 부엌 문턱을 넘는 일은 버거운 일인데요. 근데 가끔씩 갖다 담이 절려요. 오늘도 담이 절리더라. 검은 그을음이 두텁게 쌓인 부엌. 그 아래는 여러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게 옛날 부엌이네요? 뭐 돈이 있어요. 허리도 꼬부러졌지. 불쌍하니까 추운데 겨울에 보면 추워가지고 가스에 불 쬐니라고 붙어 뿌리고 이런다니까. 겨울에 보면 바지도 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불 붙을까봐 겁나더라고. 그 시간 남편은 모종판에 들깨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한 포트에 5알씩 넣어주고 있는데 열흘쯤 지나면 싹이 올라온다네요. 식사요. 아내의 부름에 손을 씻고 오는 남편. 그 흔한 고기나 생선 한 토막 놓여있지 않지만 그저 배 골지 않고 새끼 먹을 수 있다는데 만족해하는 부부. 그 나이 어르신들이 그렇듯 밥심이 보약이다 여기는 두 사람. 그래서 먹는 밥 양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대신 반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이거 마늘 종다리, 이거 고추조림, 묵은 김치. 돈이 없어 못 들지. 돈이 있을 땐 좀 사다 먹고 그래요. 10년 전 부부의 인연을 맺은 두 사람. 현재 이들이 지내는 공간이라곤 안채에 자리한 이 방 한 칸이 전부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정체 모를 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떨이요, 입을 거. 봉투에 넣는 게 다 옷이에요? 네. 물건으로 가득 쌓인 이곳.
어떻게 보면 방이라기보단 창고에 가까운데요. 아래채 역시 지낼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기는커녕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곳. 이들은 왜 집을 고치지 않고 사는 걸까요? 집수리 해도 괜찮다는 거, 그 등록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받으려니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시청에서도 아유 이거 괜히 해줬더니 뭐 당신이 못하는데 어떻게 해준다고 못 도와줘서 죄송하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 시청에서도. 그렇다면 이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가난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시내 나가야 돈이지. 1년에 도지 3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시내는 더 받겠지. 지금까지 땅 주인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부부. 마을 사람들도 이 부분을 제일 안타까워하는데요. 이 땅 임자는 이제 딴 사람이라서 이게 서로가 이제 안 맞지. 겨울에 오면 진짜 난방을 하는데 추운데 우리 안 돼서 가지고 우리 가끔씩 노인정으로 오셔야 되는데 노인정에 와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안 오셔요. 시름 깊은 노부부와 달리 이 녀석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몇 마리나 돼요 이게? 한 11마리. 처음엔 길 잃은 개 한 마리를 데려다 키운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번 새끼를 낳으면서 이렇게 많아진 건데요. 최근엔 새끼 중 한 마리인 이 녀석이 어미가 됐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강아지들은 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예, 한 달 거진 돼가이. 단둘이 살 땐 적막하던 집이 요샌 이 녀석들 때문에 늘 시끌벅적한데요. 하지만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드는 사료값도 부부에겐 큰 부담입니다. 걔도 무슨 정은 들긴 들지 뭐 정. 우리 안 식구가 또 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거 사료값 비싸도 가면 먹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내는 틈만 나면 이걸 줍는데요. 바로 녀석들이 먹다 흘린 사료랍니다.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보이는 녀석들인데 나름 부부에겐 도움을 주는 게 있다네요. 이들이 내보낸 변과 풀을 섞어서 발효시키면 그게 거름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곳 왠지 낯이 익는데요. 여긴 뭐예요? 변소이 변소.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인가 보네요. 예. 좀 불편한 데가 많아요. 불편한 점은 여기 또 있습니다. 흔히 집 앞엔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집 밖엔 남의 밭이 자리해 있네요. 맹지인 셈이죠. 그런데 아내의 걷는 모습이 유독 불편해 보이는데요.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안 가봤었어요. 꼬부라지 있다니 허리는 별로 안 아프더라고. 이미 척추 측만증이 진행돼 체형도 많이 변형된 상태인데요. 마을에서 벗어나 한참을 걸어오는 이들. 그 왜 이렇게 계속 걸어오셔요? 여기 경계가 여기 있어가지고. 앞서 말한 것처럼 집 앞엔 남의 밭이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골목엔 세워둘 수가 없어서 여기에 둔 거라네요. 지팡이 어디서 났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지가 집던 건가 봐. 경운기에 오르는 아내. 한낮의 더위를 피해 오전 시간에 밭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농사 지을 때 엉덩이에 끼우고 앉는 일명 밭일하는 의자 아닌가요? 좋은 의자가 있네.
일 안 해요. 저희 고추 심으라고 네. 고구마 사러 가서 네. 사왔죠. 이거는 동네에서 준 거고. 몸이 이렇게 허리도 안 좋고 하신데 그 집에 계시지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요? 그냥 같이 거들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동 핸들을 돌려 겨우 작동시키는 남편. 이제 이 경운기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일하는 밭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밭은커녕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부부. 저 아래 작년 늦가을부터 부부가 짓는 밭이 있습니다. 5, 6월에는 부지깽이도 거둔다는 말처럼 요즘은 가장 바쁜 농사철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이 풀을 매는 일도 큰일인데요. 오늘은 간밤에 내린 비 덕분에 홈이 없어도 풀이 잘 뽑히네요. 일하다 말고 갑자기 그늘을 찾는 아내. 사실 굽은 허리보다도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요. 심장 박막증. 그럼 수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농협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노인네들 위험해서 안 하고 있다. 그래 그 소리가 했더라고. 남편 혼자 일하는 걸 보면 미안한 마음에 도와주고 싶지만 영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가끔씩 갔다 웃던 데는 어지러움 넘어지기도 되고 그거예요. 마치 바짝 타들어간 마음처럼 오랜 봄철 가뭄 때문에 작황도 안 좋다고요. 날이 가물어가지고 밭이 타들어가가지고 이게 작물이 잘 안 됐어요. 대부분의 마늘이 말라 죽거나 크기도 작아서 상품성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뭐 안 돼도 뭐 하늘이 먹여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힘이 들지. 작년 늦가을에 마늘을 심으면서 이곳 밭을 읽었는데요.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요? 나무밭이 이거 저 벌추답이라 그러지. 벌추답. 벌초답이 뭐예요? 이저 모이 이렇게 깎아주고 이제 부쳐 먹으라고 준 밭이. 산소 옆에 있는 밭이다 보니 깊은 산속에 자리한 건데요. 그동안 농작물을 키우도록 땅을 내준 여러 주인이 고맙기도 하지만 때론 서운한 마음도 든다고요. 걔 밭을 만들어 놓으면 또 내놓으라 그래서 또 팔리고 그래. 그 뭐 대때도 뭐 양동 넘어가는 데가 팔렸다고 또 두 사람이 왔다 갔어요. 젊은 사람이 여기 밭은 좋네 이래. 생활하시는 돈은 뭐로 생활하세요? 수급자는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 갖고 모자르지. 마치 자식 키우듯 정성을 다해 작물을 키우는 부부. 하지만 정작 진짜 자식들에게는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냥 군포 있고 하나는 뭐 또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으니까 시설해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지가 뭐 저도 돈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고 좀 이해 좀 해야지 어떻게. 아이 서운할 것도 없어요. 자기네 잘 살면 되고 그거지. 의지할 곳이라곤 서로밖에 없는 두 사람. 서로의 곁에 머무는 것만이 고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힘입니다. 밭일을 하러 가느라 이제야 아침 설거지를 하는 아내.
수도가엔 가림막조차 없어서 여름엔 비바람을, 겨울엔 눈을 그대로 맞으면서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추워. 물은 데워 쓰는데 춥더라. 불에 부엌에서 웃던 때네. 밭일하느라 땀 흘린 남편. 더운 여름날 등목만큼 시원한 게 없죠. 내친 김에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비누칠 안 해도 돼요? 오겠지? 됐어요? 그만해. 사방에 트인 수도가에서 씻는 이유. 알고 보니 집에 욕실이 없다고요. 겨울 같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저희도 북한날만 샤워하는 거예요. 북한날, 추운 날은 못해요. 아내분도? 예. 목욕탕이 없으니까는 이제 저녁 바깥에서 쉬어야 돼. 게다가 원래 남편은 찬물 샤워가 힘든데요. 이제 심장약은 먹고 있어요. 심장약을 왜 드시는데? 그러니까 이 심장약은 이제 스텐트를 박았으니까는 날칠 때 이렇게 저 씻고 그러면은 심장이 막 따끔따끔하고 그래서요. 배수 시설이 없어 오염된 물이 그대로 마당에 스미는데요. 여기에 부부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 이웃들도 마음이 쓰입니다. 하루 5만 원씩 벌어놓고 살았는데 저 사람이 심장이 안 좋아 원영아 내가 심장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곤치고 나왔어요. 힘든 일을 못해요. 다음 날 밭에 가지 못하고 도로가에 서 있는 경운기. 며칠 전부터 설마 했는데 결국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땅에 떨어진 부품을 찾는 중인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양 악셀에다가 너무 뻑뻑해가지고 응. 요 부드럽게 하려니. 아, 그게 엑셀레이터인데 그거 뭐 그게 좀 접촉이 뭐가 안 좋아요? 뻑뻑해. 여기다 거는 건데 여기. 경운기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때 꼭 필요한 엑셀 레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손 괜찮으세요? 아프긴 아프지. 그 볼트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안 맞아도 이거 조금만 하면 이거 뚫 부분 들어가는데. 힘들게 수동으로 시동을 걸어야 할 정도로 이곳저곳이 고장이고 말썽입니다. 한 7, 8년 됐어요. 꽤 중고를 받아서 또 쓰셨구나. 네. 근데 막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났나 봐요. 조금 더 고치기도 하고 하던데. 네. 고장이 좀 잦아요. 제일 중요한 재산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 경운기하고 이 집하고 그거지. 아, 손을 다쳤어요. 많이? 손 돌아가 확 들었어요. 조심하래요. 이거 영구가 얼마 왔네, 영구. 오랜만에 지갑을 꺼낸 아내. 뭐 다 많으면 달래니까. 가져가요. 이거 가지고. 그 카드 되고 사료도 한 포 사와야지. 갔다 오세요. 농기계 서비스 센터를 찾은 남편. 가장 먼저 엑셀 레버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 요거 교환하시면 돼요. 뭐 교환하면 예.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지만 결국 엑셀 레버를 사기로 한 남편. 굳이 이곳까지 찾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니 불러대 출장비가 많이 나가지고
출장비 나와가지고 출장비 안 나오고 직접 살아온 거예요. 그 시간 집에서 빨래를 하는 아내. 그런데 비누칠만 할 뿐 힘줘서 비벼 빨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물비누가 없기 때문에. 그 세탁기에 비누 넣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용 세제가 없어서. 비누칠한 빨랫감을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아내. 그녀가 도착한 곳은 대문 옆인데요. 믿기 힘들지만 여기에 세탁기가 있네요. 세탁기가 이렇게 밖에 있다 보니 겨울에는 사용하기가 번거롭다는데요. 겨울에 이제 여기다 했는데 세탁기 줄을 이제 방에 갖다 놨다가 쓰는 거예요. 끼워가지고. 세탁기 호스가 거니까. 네. 아이고. 이 세탁기 안에 놓을 데가 없어요? 없어요. 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굽은 허리를 펴는 일이 버거운 아내. 결국 양말은 빨랫줄이 아닌 낮은 곳에 대충 널어놓기로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지저분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지금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셈입니다. 잠시 집안일을 했을 뿐인데 어느새 온몸이 노곤해진 아내. 그러고 보면 아내 나이 올해 81.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때 시장에 온 남편. 전변 얼마예요? 예, 4장에 5,000원이에요. 전변 4장 주세요. 네. 남편은 강원도가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 메밀전병을 유독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먹고 싶어가지고 사가지고 가려고 해요. 안사람께서 좋아하셔요? 네, 또 같이 먹으려고 해요.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움을 중단한 남편. 그 때문에 가슴에 날 세우던 일도 많았지만 10년 전 아내를 만나면서 그의 마음도 꽤 둥그러졌습니다. 저는 한글도 하나도 모르고 어디 가서 물어다 찾아야 되고 직장도 부실해지요. 또 돈 버는 재산도 없지요. 또 전부 다 저보던 상대방을 만나서 살면은 전부 다 선생이고 전부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 자격심 때문에 그래서 못한 거예요. 끝에 가서는 이제 이런 분하고 같이 살아라 이제 저게 있었던 분인가 봐요. 그래 하늘에서 그렇게 해줬네. 예. 잘 다녀왔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검정 봉지를 무심히 건네는데요. 그냥 다녀가니. 그 안엔 따끈한 메밀전병이 담겨 있네요. 마치 부부를 닮은 듯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의 메밀전병. 남들은 쉽게 살 수 있는 먹을거리지만 이들에겐 어쩌다 먹을 수 있는 별식인데요. 그래서인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남편입니다. 물부찌개 자주 못 사다 드려가지고 미안하고 또 고생이 많죠. 남편은 그동안 말 못했던 속내를 아내에게 털어놓는데요. 집은 뭐 안 좋은 데 살아가지고 참 미안해지고 항상.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집에 살아 참 미안해지. 뭐 고맙지요. 솔직한 거. 뭐 남한테도
해를 안 끼치 그 거짓말도 안 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서로의 마음이 전해진 부부.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만큼 지금 이들에게 더 힘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연전 날도 춥고 겨울에는 목욕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불편해요. 여기 안 씻고도 나 몸도 좀 불편해서 그 시내 나가서 좋은 집 얻어가지고 살아야지.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겠지.